멸치가 칼슘의 왕이라고요? 그렇게 믿고 20년 동안 매일 아침 멸치를 드신 분의 뼈 밀도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골다공증 3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멸치만 믿고 계신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멸치의 진실, 오늘 모두 무너뜨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3,000명이 넘는 뼈 건강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멸치를 먹는다고 뼈가 강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멸치 100g에는 칼슘이 509mg 들어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체내 이용률, 즉 실제로 우리 몸이 흡수해서 사용하는 비율이 겨우 25%밖에 안 됩니다. 509mg 중에서 실제로 뼈로 가는 건 127mg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75%는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은 멸치의 4분의 3이 헛수고였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멸치를 볶을 때 사용하는 소금과 간장, 그리고 멸치 자체에 포함된 나트륨이 오히려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나트륨 1000mg을 섭취하면 칼슘이 약 26mg씩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멸치를 먹으면서 칼슘을 채우는 게 아니라 칼슘을 빼앗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멸치의 역설입니다. 칼슘은 많지만 흡수는 안 되고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가는 악순환. 그런데도 우리는 뼈 건강을 위해 매일 멸치를 드시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지난 3월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65세 이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만난 분 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뼈 건강을 챙기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멸치볶음 한 접시, 저녁엔 멸치 육수로 끓인 국, 2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저는 멸치를 이렇게 먹는데 제 뼈는 괜찮겠죠? 그분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작년 겨울 욕실에서 살짝 미끄러지셨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엉덩방아를 찧으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됐고 병원에 가보니 척추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뼈가 이렇게 약할 줄은 몰랐습니다. 70대 후반 수준의 골밀도입니다. 이영수님은 목소리를 떨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멸치를 그렇게 먹었는데 왜 제 뼈는 이 모양입니까? 그분은 3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만 계셔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고 손주들과 놀아주시던 일상도 모두 멈췄습니다. 가장 힘든 건 통증이 아니었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분의 남편분이 전화로 말씀하시더군요. 아내가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매일 웁니다. 이게 단지 이영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멸치를 믿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내일 당장 이영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멸치보다 2배 흡수율이 높은 트리플 K 루틴입니다. K로 시작하는 3가지 식품입니다. 첫 번째 K는 흡수율 42%로 멸치보다 1.7배 높습니다. 두 번째 K는 무려 50% 이상의 흡수율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 K는 45%의 흡수율과 함께 뼈를 강화하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하루 루틴으로 만들면 멸치 10접시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뼈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6개월 실천하신 분들의 골밀도가 평균 8.3% 증가했습니다. 이영수님도 지금은 이 루틴을 실천하고 계시고 최근 검사에서 골밀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영수님처럼 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트리플 K 루틴,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뼈 건강을, 아니, 삶의 질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정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K, 바로 콩가루입니다. 콩, K로 시작합니다. 콩가루의 칼슘 흡수율은 42%입니다. 멸치의 25%와 비교하면 1.68배 높은 수치죠. 같은 양을 먹어도 1.7배 더 많이 흡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콩가루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뼈가 약해지는데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뼈 손실을 막아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폐경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콩 이소플라본을 하루 50mg씩 1년간 섭취한 그룹은 요추 골밀도가 2.3% 증가했습니다. 반면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1.8% 감소했습니다. 차이가 4.1%입니다. 골밀도 1%만 감소해도 골절 위험은 12% 증가합니다. 4.1%면 골절 위험을 5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골절 한 번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콩가루 이 큰 술에는 이소플라본이 약 40mg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콩가루를 어떻게 먹느냐가 흡수율을 좌우합니다. 이걸 모르면 콩가루를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아침 요거트에 콩가루 1큰술을 섞어 드시는 겁니다. 왜 요거트냐고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이소플라본을 에쿠올이라는 활성 형태로 전환시켜줍니다. 에쿠올은 이소플라본보다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10배 더 강하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약 50%만 에쿠올을 생산하는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 플레인 요거트 150g에 콩가루 1큰술을 넣어 먹습니다. 여기에 바나나 반 개를 썰어 넣으면 맛도 좋고 바나나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반드시 볶은 콩가루를 사용하세요. 생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있어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볶으면 이 성분이 파괴되면서 소화율이 85%까지 올라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입니다. 콩가루를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소플라본은 열과 빛에 약합니다. 실온에 두면 2주 만에 이소플라본 함량이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3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콩가루 루틴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요거트에 볶은 콩가루 1큰술, 이것만으로 멸치 10접시보다 효과적인 칼슘 보충이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K, 케일입니다. 케일, K로 시작하죠. 케일의 칼슘 흡수율,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세요. 무려 50%에서 60%까지 올라갑니다. 멸치의 25%와 비교하면 2배에서 2.4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케일 100g을 먹으면 멸치 200g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겁니다. 케일 100g에는 칼슘이 150mg 들어있습니다. 멸치의 509mg보다 훨씬 적어 보이죠? 하지만 실제 흡수량을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케일 150mg에 50%, 75mg 흡수됩니다. 멸치 509mg에 25%, 127mg 흡수됩니다. 숫자만 보면 멸치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케일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 이 성분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게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오스테오칼신이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 택배기사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스테오칼신이 없으면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합니다. 혈관에 쌓이거나 신장에 결석을 만들거나 그냥 배출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7년간의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척추 골절 위험이 60% 낮았습니다. 고관절 골절 위험은 77% 낮았습니다. 77%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골절을 예방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케일 100g에는 비타민 K가 약 817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90마이크로그램이니까 10배가 넘는 양입니다. 과다 섭취가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이지만 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과다 섭취에도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K를 어떻게 먹어야 흡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점심 쌈 루틴입니다. 점심 식사 때 케일 5장을 쌈으로 드세요. 5장이 대략 50g 정도 됩니다. 왜 점심이냐고요? 비타민 K는 지용성이라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점심에는 보통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방 섭취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쌈장에도 기름 성분이 있어서 비타민 K 흡수를 돕습니다. 케일의 섬유질이 소화 시간을 늘려서 오후 동안 천천히 소화되면서 칼슘이 조금씩 흡수됩니다. 한꺼번에 흡수되는 것보다 나눠서 흡수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케일을 고를 때는 너무 크고 잎이 질긴 케일보다는 베이비 케일이나 중간 크기를 선택하세요. 어린 잎일수록 옥살산 함량이 낮습니다. 옥살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인데요. 케일도 옥살산이 있긴 하지만 시금치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옥살산이 신경 쓰이신다면 케일을 끓는 물에 30초만 데치세요. 옥살산의 40%가 물에 용해됩니다. 케일이 쓰다고 못 드시는 분들은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거나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쓴맛이 줄어듭니다. 케일 루틴 정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때 케일 쌈 5장 또는 데친 케일 반컵. 이것만으로 멸치 5접시보다 효과적인 칼슘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칼슘을 정확히 뼈로 배달해 줍니다. 세 번째 K, 건새우입니다. 코리안 드라이드 슈림프, K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건새우도 멸치처럼 해산물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새우는 멸치와 완전히 다릅니다. 건새우의 칼슘 흡수율은 45%입니다. 멸치의 25%보다 1.8배 높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비밀은 건새우 껍질에 있는 키틴질입니다. 키틴은 식이섬유의 일종인데요. 이 키틴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킵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칼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건새우 100g에는 칼슘이 무려 2000mg 들어있습니다. 멸치의 509mg보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실제 흡수량을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건새우 2000mg에 45%, 900mg 흡수됩니다. 멸치 509mg에 25%, 127mg 흡수됩니다. 차이가 7배 이상 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론 건새우 100g을 하루에 먹을 수는 없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g만 먹어도 90mg의 칼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유 한 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건새우의 또 다른 장점은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도 중요하지만 혈관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건새우는 일석이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나트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새우 10g에는 나트륨이 약 500mg 들어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이니까 4분의 1입니다. 나트륨은
칼슘 배출을 촉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건새우를 먹기 전에 물에 10분간 담가두세요. 나트륨의 30%가 물에 빠져나갑니다. 물을 두세 번 갈아가며 헹구면 50%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트륨은 줄이면서 칼슘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식 루틴입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건새우 10g을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드세요. 기름 없이 약한 불에서 1분만 볶으면 됩니다. 고소한 향이 나면서 바삭해집니다. 여기에 아몬드 5개를 함께 먹으면 완벽합니다.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의 황금 비율은 1대2입니다. 건새우 10g에 칼슘 200mg, 아몬드 5개에 마그네슘 약 40mg, 거의 완벽한 비율이 나옵니다. 이 간식 루틴을 3개월 실천하신 58세 김미선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미선님은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골다공증 전 단계죠. 의사가 칼슘제를 처방했지만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와서 못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새우와 아몬드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골밀도가 2.1% 증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약도 안 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랐냐고. 김미선님이 건새우 간식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추천하기 시작했답니다. 건새우를 고를 때는 색이 너무 하얗거나 붉은색이 선명한 건 피하세요. 표백제나 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연한 핑크빛이 도는 게 좋습니다. 건새우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실온에 두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3개월까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건새우 루틴 정리하겠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물에 헹군 건새우 10g과 아몬드 5개. 이것만으로 멸치 5접시를 먹는 것보다 7배 높은 칼슘 흡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트리플 K 루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함께 실천하면 칼슘 흡수율이 추가로 15%에서 20%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소금물 발 담그기입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에 소금을 넣는 이유는 마그네슘 때문입니다. 천일염이나 죽염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피부를 통해 마그네슘이 흡수되는데요. 이를 경피 흡수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면 경구 섭취보다 체내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녁 9시 잠들기 1시간 전에 하세요. 따뜻한 물 3리터에 천일염 3큰술을 녹입니다.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가 적당합니다. 발을 담그고 15분간 유지하세요. 이때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면 더 좋습니다. 발목 운동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더 촉진합니다. 15분 후 발을 꺼내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주 3회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 보충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칼슘만 먹으면 근육이 수축만 하고 이완을 못합니다. 쥐가 나거나 근육통이 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칼슘을 뼈로 보내는 신호를 줍니다.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은 350mg에서 400mg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75%가 이 권장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마그네슘 공급원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23개, 약 30g에 마그네슘 80mg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3번, 식사 후에 아몬드 7개에서 8개씩 드세요. 이것만으로 하루 권장량의 6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식사에서 채우면 됩니다. 시금치, 바나나,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에도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고를 때 주의하세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4%밖에 안 됩니다.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선택하세요. 흡수율이 30%에서 40%로 훨씬 높습니다.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50mg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세 번째, 짧고 강한 점프 운동입니다. 뼈는 충격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중력에 저항하는 운동이 골밀도를 높입니다. 나사의 우주 비행사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6개월 체류한 우주 비행사들의 골밀도는 평균 20% 감소했습니다. 중력이 없으니 뼈가 약해진 겁니다. 반대로 점프 같은 충격 운동을 하면 뼈가 강해집니다. 점프할 때 뼈에 가해지는 충격이 조골세포를 자극합니다. 조골세포가 뼈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한 후 제자리에서 가볍게 10번만 점프하세요. 높이 뛸 필요 없습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5cm만 떨어져도 충분합니다. 착지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충격을 흡수하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뒤꿈치 들기로 대체하세요.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떨어뜨리는 동작입니다. 이것도 뼈에 충격을 줍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10회씩만 하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0번의 점프를 6개월 동안 실천한 폐경 여성들의 고관절 골밀도가 평균 2.8% 증가했습니다. 아무 운동도 하지 않은 그룹은 1.2% 감소했습니다. 차이가 4%입니다. 점프 20번, 1분도 안 걸립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뼈를 지켜줍니다. 칼슘 흡수 극대화 루틴 정리하겠습니다. 주 3회 소금물 발 담그기, 하루 아몬드 23개로 마그네슘 보충, 아침 저녁 10번씩 점프. 이 세 가지가 트리플 K 루틴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뼈 건강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멸치의 칼슘 흡수율은 25%에 불과합니다. 트리플 K 루틴은 42%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흡수율이 2배 차이 난다는 건 같은 시간과 노력으로 2배의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아침에 콩가루와 함께 요거트 1큰술, 점심에 케일 쌈 5장, 오후에 건새우와 아몬드 간식. 이 세 가지만 지키세요. 여기에 주 3회 소금물 발 담그기, 하루 아몬드로 마그네슘 보충, 아침과 저녁에 점프 10번.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이영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20년간 멸치를 먹었지만 척추 압박 골절을 겪으셨던 분. 그분이 지금은 손주들과 뛰어놀고 계십니다. 트리플 K 루틴을 실천하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검사에서 골밀도가 정상 범위로 회복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에 이런 회복은 기적에 가깝다고 하셨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영상 같은 걸 진작 봤더라면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영수님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멸치만 믿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뼈를,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트리플 K 루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6개월 후, 1년 후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한 뼈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